네, 익산의 자랑거리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재미보라 팀에서는 국화축제를 준비하는 과정과 국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드디어 이 코너에 이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천만송이 국화 팟빵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만송이 국화 팟빵이라고 이 코너에 이름이 붙었는데요. 먼저 이름의 유래를 좀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국화축제가 아니죠.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천만송이 국화축제 플러스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어플이 그 팟캐스트 어플이 팟빵이잖아요. 그래서 팟빵이랑 더해가지고 천만송이 국화 팟빵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코너명으로 영상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천만송이 국화 팟빵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너 이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분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봄부터 국화를 키우기에 열심히 울고 있는 소척새 노은입니다. 네, 동산동 앞으로 읽어도 동산동, 거꾸로 읽어도 동산동에서 올해는 가지를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가지 파워맨으로 이름을 바꾼 박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가지배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화꽃 옆에 있는 꿀벌 1벌 박다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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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국화 Q&A를 하면서 이제 국화 재배나 축제, 특히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화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앞으로 조금씩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국화라는 그 식물의 특성도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네, 국화의 가장 큰 특성은 낮의 길이가 짧은 계절에 꽃이 피는 단일 식물입니다. 그래서 추위에 강하고 뿌리도 겨울을 지나는 내한성 수꾼초라고 하는데요. 수꾼초라는 건 단연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뿌리는 천근성으로 지표 근처에 얕게 자라는 표재성입니다. 그러면 밤이 긴 계절, 추운 계절에 자란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우선은 개화 조건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크는 거는 이제 어차피 봄 여름에 이제 성장세를 받아서 크는 거지만 개화를 하기 조건이 있어요. 국화의 키가 꽃이 피는 그렇죠. 조건. 네. 국화의 키가 우선 10cm 이상 자라야 되고요. 잎이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이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얘네들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좀 뽑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장이 13시간 이하에서 꽃망울이 이제 잡히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밤 기온이 15도 이상, 낮 기온이 25도 이하인 그 과정이 2주 정도 지속돼야 얘네들이 개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꽃이 피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가을 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그리고 잎도 꽃잎이 아니라 나무 초록 잎사귀가 그렇죠. 열잎 정도 이상은 되어야 그게 햇빛이 받으면서 쑥쑥 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꽃만 봤지 저 이파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중요하네. 이파리가 근데 중요하네요. 꽃을 피우려면 저희가 대부분 이제 작품 국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꽃 위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 네. 잎사귀는 전부 다 가려지고 꽃이 활짝 폈을 때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연생이라는 건 우리가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웠던 여러 해살이풀 그쵸. 뭐 네. 이런 거겠죠? 네네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명진 쌤 얼마 예. 전에 농업기술센터도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가서 이제 국화 꽃들이 막 그 아까 말씀하신 잎사귀들이 여러 개가 막 이제 포트에 심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거에서 보니까 모본 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제 그 열심히 재배해 주신 여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모본이 뭔지가 좀 궁금해서요. 여러분들이 국화꽃 하면 한 송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 꽃만 보고 한 꽃 송이, 한 송이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국화는 한 송이가 아닙니다. 그 꽃 자체가 여러 개의 꽃송이가 뭉쳐진 그래서 한 송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여러 꽃송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가운데 우리가 꽃 수술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 노란색 있고 가에 이제 색깔이 있는 꽃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꽃잎 하나하나도 꽃이고요. 꽃이다. 한 개의 꽃이고 그 꽃을 딱 저기 국화 같은 경우는 딱 뽑아보면 뽑혀지잖아요. 거기서 끝을 보면은 암술이 있어요.
암술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설상화라고 하고 협꽃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 입 한 입 떨어지는 거를 이게 꽃 한 송이를 봤을 때 그리고 가운데 있는 노란색 그 저기서 이제 우리는 씨앗이 맺혀져 있는 그런 그렇구나. 씨방 같은 그 공간 있잖아요. 동그란 거. 네. 여기는 통상화라고 하고 관상화라고도 합니다. 이 관상화를 열심히 지금 쪼개보면 얘도 하나씩 꽃이에요. 그래서 아. 암술과 수술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뭐 봄부터 소축서는 울었나보다 하는데 사실은 그 여러 한 송이에 아니고 엄청 많은 여러 꽃이 있는 송이 거죠. 국화꽃을 피우기에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이제 있는 게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는 거는 이제 씨앗이 맺혀요. 그 가운데 가운데에서만 그렇죠, 가운데에서만 씨앗이 그렇죠, 맺혀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씨앗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 몸에서 여러 개의 씨앗이 나오면은 얘네들을 뿌렸을 때 굉장히 다양한 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통계학상. 그렇죠, 보이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모본처럼 예쁜 꽃을 키우는 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국화는 씨로 뿌리지 않고 삽목을 합니다. 묘목을 기른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 모본이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한 저는 원래에 있는 우수한 품종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그 줄기를 잘라서 번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영양 번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엄마 그 묘가 모본이 이제 굉장히 튼튼하고 예쁘고 꽃을 잘 피우는 모본이야지만이 거기에서 줄기를 잘라서 저기에서 삽수에서 키우는 그런 자녀 무효도 튼튼하고 예쁜 꽃을 피울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모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삽목이라는 단어와 삽수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좀 궁금합니다. 신기하고 일단 꽃꽂이 뭐 이런 생각으로 얼핏 지금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개념이 틀리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치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이파리에서 이제 꽃으로 왔다가 좀 이렇게 현미경으로 좀 이렇게 주민을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삽목이 뭔지부터 좀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삽목은 말하자면은 그 식물을 번식시키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 우리말로는 꺾꽂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예, 말하니까 예, 더 잘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흙에다가 가지를 꼭 꽂아서 네네네, 가지 잘라서. 키우는다. 그래서 그냥 꼭 그 삽수라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삽목이라고 그렇구나. 하거든요. 예, 예, 예. 한번 뭐 보여주시려고 꽃꽂이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이따 하실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는 쉬운데 저희가 이제 국화를 키우는데 이 삽목만 해서 키우는 이제 삽목에서 1차 단계인데요. 그렇죠, 예. 저희가 국화 작품까지 가는 게 3단계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우선은 첫 번째로 양묘라고 해서요. 묘를 키우는 키울 거예요. 양자. 예, 예. 그 다음에 재배 및 정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완성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죠. 1.2m에서 1.5m까지 키우는 조형물, 예, 현해국화 지금 현해국화를 기본으로 이야기했을 때요. 네네. 그렇게까지 재배해서 정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게 조형물에 정확하게 정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조형물이 아름다워지기까지 유인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까지 이제 국화 작품을 만드는 단계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2, 3월 달에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9월 달에서 11월 달 12월 달까지는 모본 관리에 좀 집중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12월 달부터 저희가 4월 달까지는 삽목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삽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예. 우선 이제 아까 삽수하고 삽목이 좀 예. 뭔가 이렇게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삽목은 아까 번식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꺾어지. 삽목을 하기 위해서 모본에서 이제 잘라내는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모본에서 잘라서 삽목을 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가지를 삽수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네네네. 이게 자체를 삽수라고 네, 하는 이게 거예요. 삽수라는 거예요. 모본에서 잘라낸 가지를 삽수라고 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삽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얘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모본처럼 이렇게 굉장히 크고 예쁜 꽃을 피우는 국화가 되는 거죠. 네, 얘가 이렇게만 잘라서 꽂아도 꺾꽂이만 해도 뿌리를 잘 내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도 되는데요. 우선 작품 국화를 만들려면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꽂으면은 얘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돼요. 왜요?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많은 잎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뿌리가 나와야지 물을 끌어당겨서 얘가 증산 작용을 하고 광합성, 햇빛 받아서 광합성도 더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삽목을 하는 거니까 우선 처음에 삽수를 뜰 때는 이 건강한 이제 모본에서 줄기를 찾아서 한 10cm 정도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게 잘라내고 12에서 15cm 정도라고 말씀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잘라냈고 그 다음에 가위로. 이 잎들이 다 저기 있으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 없는 잎을. 잎들을 이렇게 잘라줘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새순이 있잖아요. 새순을 빼고 이 한 두세 개 정도 남기고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앞쪽으로. 예.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 이거를 잘라주는 이유는 얘가 물을 계속 빨아들여야 되는데 잎사귀가 너무 많으면 많은 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요? 말라 죽죠. 그렇죠. 말라 죽으면서 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삽수를 잎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한 8cm 정도 이렇게 되게 네. 여기 보시면은 잎을 잘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 뿌리가 좀 잘 나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타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네네네. 다른 저기 삽목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주라고 해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단면이 넓어져서 물을 빨아 올리는 수가 빨아 올리기가 더 쉽겠죠. 역시 농사는 과학이야.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국화가 잎이 굉장히 품종이 다양한 만큼 잎도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잎 같은 경우에는 얘도 좀 힘들겠죠. 얘가 보통 너무 뿌리를 크니까. 정확하게 내리는데 한 20일 가까이가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생각보다. 뿌리가 나서 그러면은 그동안 힘들 거니까 잎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조금씩 이렇게 잘라줘요. 이파리 끝을 또 끝을. 잘라주고 있습니다. 더 잘라줘요. 그러면은 이 정도 크기의 이렇게 요가 이제 삽수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그 다른 삽목할 경우에는 여기다 밝은제라고 해서 파우더형으로 된 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파우더형의 그 밝은제를 묻혀서 그 흙에다 꽂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삽목하는 흙 같은 경우는 저희는 원예용 상토를 쓰고 있어요. 원예용 상토에는 적절하게 그 수분도 좀 유지하고 그다음 배수도 좀 잘 되고 그리고 얘가 뿌리 내릴 정도까지의 영양분이 조금 들어 있어요. 그렇구나. 이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가 나오지 않고 이쪽 부분이 썩어버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그 삽목을 하고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얘가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귀한 애예요. 귀하신 분, 귀하신 분. 분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네. 우선은 잠깐 제가 이제 삽목하는 부분, 흙에다 꽂는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한 마디가 2cm에서 3cm 정도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2cm에서 3cm 정도 이렇게 쑥 꽂아 주셔야 돼요. 이게 충분하게. 네네네네. 그리고 삽목 저희가 지금 여기 트레이를 갖고 왔는데요. 네. 트레이가 없으면 집에서 그 달걀판 있죠. 예. 딱이다, 네, 딱이다. 달걀판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소주컵 작은 거 있죠. 거기에다도 하는데 왜 이렇게 작은 용기를 쓰냐면 얘네들이 그 나중에 이제 다른 큰 화분으로 넘어갔을 때 뿌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돌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얘네들을 다시 그 큰 화분에 심었을 때 이 여기서 잔뿌리가 나와서 활창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국화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삽목이 잘 되는 품종이니까 그냥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해서 그 약간 그늘진 곳 있잖아요. 그냥 꾹꾹 심어놔도 얘네들은 살아요. 그렇구나. 계란판, 소주컵. 너무 네, 좋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작품을 키우다 보니까 조금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그 밝은제를 바르지 않고 한 2-30분 물에다 담궈놔요. 얘네들이 충분히 물을 먹게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흙에다 꽂는데요. 흙은 상토를 트레이에다가 꾹꾹 눌러서 꼭꼭 눌러줘야 돼요. 물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워낙 배수가 잘 되니까 흙이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꾹꾹 눌러서 흙을 담은 다음에 스프레이로 물을 골고루 뿌려서 충분하게 흙을 적셔줘요.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2cm에서 3cm 정도 쑥 꽂아주면 야, 되거든요. 이게
신기합니다. 꽃을 자를 때 이파리를 자를 때 아플 것 같이 보였는데 또 그렇게 해줘야 오히려 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명진 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한 게 잎을 자르는데 얘가 살까 싶은데 예. 신기하네요, 굉장히. 오 이렇게 또 재밌네.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얘네를 반 그늘 있잖아요. 반그늘. 햇빛이 좀 안 들어야 돼요. 우선 일주일 동안은 거의 저희는 이제 그 그늘망으로 해서 통풍만 좀 잘 되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일주일 동안 제일 중요한 게 그 물 빠짐이에요. 배수. 지금 여기에서 거의 물을 안 줘요, 저희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까 30분 충분하게 물을 다 빨아 올리게끔 해놨다고 그리고 했잖아요. 상표도 스프레이를 뿌렸고. 네, 뿌리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일주일 동안은 얘가 아주 시들어서 마르지 않는 이상 될 수 있으면 물을 안 주고 있어요. 높은 곳에다 놓고 그렇죠. 서늘한 곳에다가 이렇게 바람이 좀 통하게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얘네들을 땅으로 내려요. 땅으로 내려서 그때부터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물을 흠뻑 주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좀 말라서 좀 시들어질까 했을 때 또 한 번 주고 충분히 주고 또 살짝 말리고 이런 과정을 한 일주일 지나서 한 3주 동안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거의 한 20일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뿌리를 뽑아보면은 얘가 뿌리를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는 게 지금 삽목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이제 꾹꾹 누른 상토에 놓고 통풍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되는 그 약간 그늘진 곳에 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또 땅에 내려서 심는데 아니, 땅에 내려 심는 게 아니라 이 트레이를 그대로 땅으로 땅에 내려놓고 내려놓는데 그때부터 이제 햇빛에 적응시키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20일이 지나면 얘가 뿌리가 튼튼히 조금 네. 와 신기하네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충분히 내렸을 때 가식을 하거든요. 가짜로 이제 조그만 화분에 다시 얘네들이 이제 이 트레이에서 뿌리를 싹 돌았으니까 이제 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좀 옮겨 심는 걸 가식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대로 하면은 임시로 심는 거를 가식이라고 하는데 원래대로는 3번을 해야지 얘네들이 좀 튼튼해지는데 저희가 이제 형편상 좀 좁고 그다음에 일손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2번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치포트라고 해가지고 한 9cm에서 10cm 정도, 12cm 정도 되는 그 4인치. 플라스틱 조그만 포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1차로 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충분히 뿌리를 돌리는데 한 보통 한 달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서 충분히 또 어느 정도 뿌리가 돌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8치 해서 24cm 화분에다가 심어요. 그렇구나. 그 고동개가 그 바닷속에 사는 개가 성장하면서 네네. 점점 큰 집으로 이사해서 그렇죠. 올라가듯이 이 포트라고 맞아, 하는 맞아. 포트의 크기가 작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커지고 그렇죠. 더 커지고 그렇구나. 이사를 하는 거네요. 집에서도 그 반려식물을 키울 때 식물은 작은데 너무 큰 화분에 있으면 얘네들이 언제까지 내가 뿌리를 넓힐지 몰라서 지쳐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정말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은 작은 화분에다가 정말 튼튼하게 키우세요. 그러다 옮겨주고 그렇죠. 옮겨주고.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더 큰 화분. 얘네들이 충분히 뿌리가 넓고 더 이상 얘가 뿌리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을 때 뿌리도 좀 잘라주고 조금 더 큰 화분에 하든가 아니면 뿌리를 정리해서 그 화분에 다시 심든가. 식물도 좋은- 너무 사랑해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너무 큰 집에 있으면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영양분 많이 줘도 안 그렇죠. 되고. 네. 좋은 국화는 여기서부터 이 단계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선 그러니까요. 삽목할 때부터 얘네들이 튼튼하게 잘 커줘야지만이 좀 갈수록 더 이제 병충해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가뭄이나 아니면 무더위도 많이 좀 얘네들 이겨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 농업기술센터 가가지고 명진 쌤은 사실 삽목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해봤는데 네네. 일단 뭐 다 잊어버렸는데 일단 가지를 묘목을 만들 때 이런 방법을 좀 써야 되겠다. 지금 가지 파워맨으로서 아주 좋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국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방송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빨리 진행이 됐는데 절차가 근데 그 뭐지? 명진 쌤은 까먹으셨지만 저는 명진 쌤을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명진 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그게 그 여사님의 그 프로 손길하고 그 아무리 가지가지맨이어도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손길이 그 여사님은 그리고 거침없이 이렇게 탁탁탁탁
쫙 꽂으시는데 명진 쌤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그러니까 소중히 처음 다루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꼭 꽂지 마시고 그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예. 아니면 나무 가지나 이렇게 이게 비슷한 사이즈로 해서 구멍을 이렇게 뽕뽕뽕뽕뽕 해놓고 내놓고. 그 다음에 흙에다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얘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오, 그러면은 맞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뿌리가 제대로 발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자로 딱 일자로 꽂아서. 정확하게 딱 가운데다 꽂아주셔야지 얘가 정확하게 똑같은 크기의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언제 그러면은 그 가식을 하지 할 때 보면은 이 트레이 밑에 있잖아요. 하얀 뿌리들이 쫙 조금씩 그 정도 이렇게 흰 됐을 수염처럼 때, 이렇게 그 정도 조금씩 됐을 나와요. 때. 그럴 때 이렇게 얘네를 쪽 보면은 흙은 거의 없어요. 뿌리만 싹 감고 있어요. 그럴 때 옮겨 심어야 되는구나. 와 진짜 네. 그 집에서 분재나 이제 국화를 키울 때도 큰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 일반 흙에 심는 화분국화였고 분재국화에서 뿌리가 길게 내려오는 분재 있죠. 네네네네. 분재 그 국화 그 친구는 또 달라요. 삶아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키가 이만큼 뿌리가 이만큼 내려오는 그렇죠. 그런 꽃이 있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모본 관리와 삽목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네, 명진 쌤이 근데 가서 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곧잘 하시더라고요. 네, 어렵지 않은 게 네. 지금 삽목 중에서 정말 쉬운 게 국화 삽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농사 일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진 쌤이. 감사합니다. 저 꽃이 이렇게 이렇게 뭐 정말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참 동물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꽃이 식물인데 이렇게 그렇게 더 애지중지 키운다는 것이 참 또 오늘 하나 또 배우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마치 무슨 관계 같아. 너무 사랑을 많이 줘도 안 된다는 그런 게 뭔가 오늘 느낌이 철학적인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만송이 국화 팟빵. 네, 그 첫 번째 시간 국화가 잘 자라고 있는지 모본 관리와 삽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국화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이 많이 유익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발자취를 재미보라팀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재미보라팀에서는 또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밭에 국화를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네요. 심으세요. 야.